이,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는 뭐 충분히 파악이 되죠.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. 아직은 뭐 뉴턴 중력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고. 뉴턴 중력을 먼저 다시 쓰고, 예, 거기에다가 이제 그 상대론에서 요구하는 요구 조건들을 접목을 시키려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지를 정량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싶은데요. 그래서 예, 일단 F는 MA를 그냥 먼저 적고요. 우리 앞서서 특수상대론을 할 때는 이제 서로 다른 관성계 사이의 트랜스폼을, 그러니까 뭐 로렌스 버전을 하든 아니면 갈릴레오 버전을 하든 관성계 사이에서의 트랜스포메이션만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, 아인슈타인 선생은 이제 그 비관성계에서 느끼는 관성력이라는 게 중력이랑 비슷하다고 했으니까, 예, 뉴턴 역학 범위에서도 비관성계 사이에서 옮겨 다니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자고요. 그래서 예, X 프라임이라는 새로운 좌표계를 저 X 좌표계랑 연결을 할 때, 뭐 갈릴레오 변환에서는 그냥 등속 운동 정도까지 생각을 하는 거니까, 예, 속도 곱하기 타임 정도에 비례하는 변환을 생각을 했었는데, 예, 비관성계라면 가속도가 있어야 되니까 가속도에 해당되는 벡터를 뭐 G라는 편의상, 그러니까 유니폼 그래비티만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상수 벡터를 도입을 하고 2분의 1 GT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그냥 예, 이 X와 X 프라임의 관계를 원래 처음에 출발했던 관성계에서 적힌식에다가 대입을 하면, 그러면 당연히 예, 좌변에 원래 있던 F 플러스 MG가 하나 더 등장을 한다고요. 예, 그래서 저 MG가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, 우리가 관성계와 비관성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옮겨 다니면서 중력을, 유니폼한 중력은 적어도 중력을 시뮬레이트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한 거예요. 이건 사실 뭐 여러분들이 이미 일반 물리나 아니면 역학 수업 시간에 바로 본 범위 안에 있는 거죠. 그럼 사실 유니폼하지 않은 중력으로 넘어가는 것도 뭐 도전해보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은데요. 예. 이미 그 뉴턴 중력에서 중력 필드라는 거를 정의를 했으니까 그거에 이제 마이너스 그레디언트로 중력장이라는 거를 좀 더 일반화된 방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, 예. 그래서 이거를 뭐 이름을 그냥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과 그거의 미분에서 나오는 그래비테이셔널 필드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. 그냥 예. 전자기에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. 그래서 예, 유니폼하지 않은 중력으로 넘어가면 예, 역시 뭐 중력 이외의 다른 힘은 다 무시하고요. 일단 그러면 좌변 우변에 매스가 똑같이 나오니까 우변에는 그냥 예, 그 좌변에는 F는 MA에서 나오는 그 가속도가 있고, 우변은 그 중력장이 주는 중력 필드가 들어오는데, 유니폼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게 X 디펜던스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저 G 자체가 X에 관한 함수가 되고요. 그래서 구체적으로 중력장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운동방 정식의 솔루션은 달라지겠지만, 뭐 아무튼 뭐 적당한 범위 안에서 열심히 풀면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겠죠. 자, 근데 이제 그 다음 줄에 있는 x 플러스 n이라는 게 등장한 이 줄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, 저 윗줄에서 푼 운동방 정식의 솔루션과 이니셜 컨디션이 살짝 달라진 상황을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테스트 바디를 두 개를 놓고, 예, 테스트 바디 하나 뭐 놓고 그 옆에 한 뭐 1m쯤 떨어진 데다가 다른 테스트 바디를 놓고 두 물체의 운동을 보자는 거죠. 유니폼한 중력이면 예, 두 물체의 운동 방정식의 솔루션의 모양이 사실상 완전히 똑같겠죠. 그냥 1m만큼 떨어진 거 외에는 완벽하게 똑같을 텐데, 유니폼하지 않으면 이니셜 컨디션이 다르다는 게 그냥 예, 계속 그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두 물체 사이의 거리 내지는 방향이 유니폼하지 않은 중력 때문에 조금
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다른 차이를 낼 수가 있을 텐데요. 그것도 그냥 차근차근 풀어보면 두 솔루션의 차이가 어떤 식으로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를 추적을 할 수가 있는데, 그래서 저 n이라는 벡터만큼 초기 조건을 다르게 한 솔루션과 이제 원래 솔루션을 비교를 하면 더변 우변을 그냥 빼는 거예요. 물론은 이제 우변에서는 그 x 플러스 n에서의 g 값이랑 g 벡터 값이랑 x에서의 g 벡터 값 사이의 차이가 이제 정확한 솔루션, 그러니까 정확한 그 힘에 해당되는 벡터 필드인데, 저 위치에 따른 중력장의 변화가 아주 급격하지 않다고 하면 근사적으로, 근사라는 걸 좀 강조를 해야겠네요. 근사적으로 이거는 n 닷 그레디언트 g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, 물론 더 미세한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저 n이라는 벡터 값이 크지 않다는 전제하에 작은 오차로 집어넣을 수 있을 거라고요.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다시 쓸 수가 있냐면, 약간 그 3차원 텐서 노테이션을 써가지고 EIJ, NJ 이런 식으로 서메이션 컨벤션으로 쓸 수가 있는데, 여기 EIJ는 by definition 마이너스 사인하고 저 GI라는 거를 저 XJ 컴포넌트로 미분을 한 겁니다.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단어들을 도입을 할 건데요. 일단 요 n 벡터라는 n이라는 벡터의 i번째 컴포넌트에 관한 저 방정식을 geodesic deviation equation이라고 부를 거고요. 이거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일반 상대론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면은 geodesic deviation이랑 equation, geodesic deviation이라고 불리는 이퀘이션이 나올 텐데, 그 이퀘이션에 대응되는 뉴토니안 버전이라는 뜻에서 미리 이름을 붙여둔 겁니다. 그다음에 이 EIJ라는 3 곱하기 3 행렬로 표현되는 텐서가 있는데, 이 텐서를 타이덜 텐서, 여기 타이드라는 말은 그 조수 간만의 차이 할 때 그 타이드인데요. 타이덜 텐서라고 부르는데, 이 타이덜 텐서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뭐 충분히 정당화가 되는 게, 진짜 그 지구의 해수면의 변화가 일정 주기로 밀물, 썰물 이런 식으로 나타나잖아요. 그게 뭐 다들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이제 달의 중력 또는 플러스 태양의 중력 때문에 주로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데, 아주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달의 중력이 있으면 달에 가까운 방향의 해수면이 올라가는 건 그렇다고 치고 왜 반대편의 해수면이 올라가는지가 자명하지 않잖아요. 근데 아주 나이브한 관점에서 이제 벗어나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분석을 해보면, 그러니까 지구와 뭐 달이 서로 중력을 주고받을 때 그 중력의 평균값, 즉 지구 뭐 대략 지구 중심을 기준으로 한 그 평균값은 이제 유니폼한 만큼 해가지고 이 두 천체의 전체적인 모션을 지배하는데 기여를 하고요. 밀물 썰물에 영향을 주는 거는 그 유니폼한 값에서 벗어난 정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타이덜 텐서 EIJ라고 부른 놈이 정확히 그 유니폼한 값에서 벗어난 정도를 재는 거고, 그래서 유니폼한 거 제거하고 벗어난 것만 따지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달에 가까운 쪽은 중력이 조금 더 세고 달에서 먼 쪽은 중력이 좀 더 약한데, 그 그레디언트만큼 해수면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, 그러니까 달에 가까운 쪽은 달 쪽으로 밀고 달에서 먼 쪽은 달 반대편으로 미는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를 할 수가 있고요. 뭐 지구 물리학을 제대로 하려다 보면 이제 그런 얘기도 하게 될 텐데, 뭐 지구의 해수면 얘기는 그 정도에서 멈추고요. 다른 얘기들을 할 게 많아서. 요 geodesic deviation과 tidal tensor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어렵지 않은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요. 뭐냐면
애초에 저 G라는 필드 자체도 그 그래비테이셔널 필드 자체도 파이라는 포텐셜의 미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마이너스 사인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이 IJ라는 거는 사실 포텐셜 기준으로 쓰면은 어떤 면에서는 더 간단하게 쓸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얘는 예, 또 포텐셜 함수가 뭐 충분히 미분 가능한 부드러운 함수라고 쳤을 때 시메트릭 텐서가 된다라는 거를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. 예,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 그 이 IJ 자체가 저렇게 미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이 IJ에 그러니까 이 IJ를 한 번 더 미분을 한다고 치면 그 나중에 미분한 인덱스랑 이 IJ를 이루는 인덱스랑 순서를 바꾼다고 쳐도 어차피 저 파이라는 하나의 스칼라 함수에서 시작해서 여러 번 미분한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예, 순서를 바꾼다고 해서 값이 달라지질 않아요. 그래서 뭐 요거를 약간 다른 노테이션으로 다시 쓰면 저 K와 I라는 인덱스에 대해서 엔티시메트라이즈한 컨비네이션, 이거는 by definition 2분의 1 하고 이렇게 취한 값을 얘기를 하는 건데 예, 이렇게 해도 값이 안 변하고 따라서 그러니까 그 차이를 내면은 0이 되는데요. 이거를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일반 상대론을 역시 좀 본격적으로 전개하면서 마주치게 될 항등식이랑 연결시키기 위해서 미리 이름을 사람 이름을 따서 비앙키 아이덴티티라고 부르겠습니다. 그다음에 역시 나중에 비교의 편의를 위해서 미리 요 그 중력 포텐셜이 만족하는 필드 이퀘이션을 타이덜 텐서를 이용을 해서 다시 쓸 수가 있는데 애초에 타이덜 텐서가 파이 두 번 미분한 거기 때문에 그거의 트레이스 파트 예, 여기는 이제 서메이션이 들어가는 거고요. 그러니까 3 곱하기 3 행렬의 트레이스에 해당되는 부분이 4파이 곱하기 뉴턴 상수 곱하기 질량 덴시티 뮤다라는 게 이게 일단 그 뉴턴의 필드 이퀘이션을 살짝 다시 쓴 거고 이제 나중에 아인슈타인의 필드 이퀘이션과 비교 대상이 될 겁니다.